네, 2025년 9월 17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용의자로 조선족 2명을 긴급 체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네, 오늘은 메르님의 글 중에서 KT 소액 결제권 범인 체포 관련 정황과 그리고 또 털렸습니다. 롯데카드 960만 명의 정보 유출에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광명, 부천, 금천구를 중심으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생겼는데 펨토셀이라는 작은 기지국을 해킹한 뒤 차에 싣고 다니면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죠. 네, 이들 2명이 2025년 9월 16일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것을 보면 중국으로 도주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과 에그, 배터리와 펨토셀을 결합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동식 기지국을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애플과 롯데카드입니다. 애플의 경우 애플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해서 탈취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피해자들이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너도 나도 자진해서 인증샷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 피해자의 경우 30분 만에 수십 건의 게임머니가 결제되고 450만 원이 넘어가는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15명의 피해자가 확인되는 정도지만 확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KT, SK텔레콤, LG, U+ 등 골고루 나오고 있어서 통신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크리덴셜 스토핑을 통해서 애플 계정이 탈취되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덴셜 스토핑은 사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노리는 수법입니다. 갑자기 저 찔리는데요. 보통 하나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개로 제가 나눠봤더니 제가 까먹고 그래서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 읽어보면 해킹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하면 이것을 돈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에 입력해보는 것이죠. 이런 피해는 8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유출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고객 정보, 특히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 합니다. KT가 털렸고 SKT가 털렸는데 거기 있는 정보로 여기저기 대입해보면 다 똑같겠죠. 자, 회원 960만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도 털렸습니다. 8월 14일에서 15일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되어 내부 파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실을 8월 30일에야 인식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보통 그쵸. 네, 요 정도 걸려서 옵니다. 한 1주나 2주 돼서 과거에 이런 정보가 있었어. 조사해봐. 무슨 문제야? 이렇게 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발견된 게 아닌가 합니다. 금융당국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카드 회원의 고객 정보 유출 규모가 최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롯데카드도 유출 규모가 초기에 파악했던 것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카드 교체 등 피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 저희가 쓰는 웬만한 거 다 교체할 판입니다. 유심 교체하지, 카드 교체하지, 이러다 핸드폰까지 교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털린 결제관리 서버는 해킹 공격에 취약한 점이 몇 년 전에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야, 이게 좀 억울한데요.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좀 괘씸한 거 아닌가요? 왜 이거를 취약점이 발견됐으면 이거를 고쳤어야지 되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다수 금융사들이 취약점 보완하는 패치를 진행했는데 롯데카드는 그대로 둬서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인수해서 롯데카드의 대주주가 된 상태입니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비싼 가격에 팔고 엑시트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보안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를 예로 들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크든 작든 조직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잘하면 표시가 안 나는데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부서에 있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하려고 해도 돈과 인력을 투입하는 우선순위가 뒤처지게 됩니다. 돈을 써도 구체적인 성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돈 쓰는 하마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임기 동안 눈에 보이는 실적과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 경영인 체계의 단점이 이런 곳에서 보통 발견이 됩니다. 내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터지지 않겠지 하면서 담당 직원들에게만
문제 안 생기게 잘 챙겨라 며 부담을 지우는 게 보통입니다. 마지막 한 줄 코멘트입니다. 전문 경영인은 실적을 내서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키워서 비싼 가격에 팔고 나가는 것. 이 중요한 사모펀드와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번호 하나로 여러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바꿔봅시다. 어딘지 모르지만 해킹으로 비번이 털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요? 제가 비번을 바꾸면 제가 제 걸 기억 못해서 제가 지금 접속 하나 못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핸드폰 비번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만 제 걸 사용하길래 핸드폰 비번을 바꿨어요. 제가 핸드폰이 2대인데 근데 비번을 까먹었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요? 자, 댓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밀리어 님의 댓글입니다. 메르님, 이번에 기획재정부 1급 관료 전원 사퇴했던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혹시 국장이나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전원 사퇴요? 기획재정부? 네. 아무튼 계속 하나만 더 읽어보면 자, 여기 있네요. 크롤 머더? 머더미 이거 저거 아닌가요? 보안 기술자인데 비슷한 패스워드 응용하는 스토핑은 아니어도 크래킹이라는 메소드로 때려 맞추는 게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IPS 침입 탐지가 실패해 100개 계정 암호가 전부 달라도 크래킹하여 100개 뚫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보안주 어디 추천할 그 대댓글에 보안주 어디 추천을 하실 만한 곳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진짜 댓글 달았어요. 네, 시반텍,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메가피. 네, 예, 메가피 익숙하네요. 시만텍도 익숙하고, 네,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죠. 네, 그냥 뭐, 요즘 저희 아이가 밀고 있는 유행어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괜찮은 거지 뭐. 풀린 거지 뭐. 감사합니다.